네,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이고요. 국내 증시 오늘도 좀 지지부진하지만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재료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네토데이 기사와 함께하세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알리스타 김성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면 스텝이 꼬여버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꼬집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론에 이례적인 발표에 주가가 널뛰기를 보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그 불행적인 그런 혜택이 아닌 그 반대의 상황들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사에 깎아먹은 배고픈 10년, 바로 조선업을 이야기합니다. 튼튼한 양날개로 다시 날자. 한국의 조선업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회복 조짐을 보일 수 있는 한국 조선이 될 수 있을까? 이강재편의 부활 달렸다. 이 표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선박 발주라든가 수주 물량이 사실 상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LNG선 얘기를 했지만은 2년간의 수주 목표를 미리 달성을 해놓으면서 향후에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턴어라운드 구조가 완벽하게 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와 함께 조선주의 주가 상승 랠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선의 성과가 계속해서 이제 10% 이상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성과 상승에 따른 또 이 조선주의 이제 그 주가의 또 우호적인 측면,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조선업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의 발주량을 이제 그 앞지르면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드렸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중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이제 올해 들어서의 이 수주 물량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 발주량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오늘 조선업 쪽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1에서 3%의 상승,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현대중공업이 가장 대장주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또 현대오일뱅크의 IPO도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수출 전사 역할을 했던 조선주, 거기다 뭐 달러 박스 역할을 했던 조선주가 침체의 이 불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부활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롤러코스터의 제약바이오주를 눈여겨볼까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이 제약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초부터 애널리스트가 이 과열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의 이 보고서들이 이제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제 목소리를 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올 들어서 바이오주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급등한 후에는 침묵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주가 하락을 경고해 애널리스트의 본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하나금융투자 리서치는 한국 바이오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라고 1월부터 법을 경고를 냈고요. 코스닥의 바이오주 조정이 신호탄이 된 보고서가 유진투자증권이 4월 18일에 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됐다.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버블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었죠. 기억나시죠? 이 코스닥의 조정 코멘트를 보면 이 버블 논란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오 쏠림이 완화되는 시장 조정. 과연 이 바이오의 과매수 상태 해소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급락을 했던 바이오주를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대출 등급 하향의 이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먼저 선제적인 조정을 예고했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분식 회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부가 평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에 좀 이 조정폭을 언제 줄지 계속해서 의구심을 보였던 주가가 한 가지 이제 악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뭐 10개 중에서 뭐 7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주들 가운데에서 사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사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신용잔고가
뭐 12조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신용잔고를 보이면서 언젠가는 이 신용잔고가 매물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논란도 계속 이어나갔고요. 근데 급락한 이후에 어저께 바로 반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셀트리온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뭐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네. 다시금 회복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코스닥 시장의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30포인트 이상의 등락폭을 기록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본격적인 회복 구간이냐 아니냐는 놓고서 이제 논란이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 재편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를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이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수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줬는데 많은 증권사에서 무더기로 그동안 무차별하게 올랐다면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된 질적인 이 제약바이오주의 향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종목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이 종목 어떠세요? 오늘 HLB가 재료가 있어요. 리보세라닙이라는 혈액암과 관련한 치료제에서 완치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8조 시장 최초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10대 재벌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간담회를 연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서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간담회 장소로 직접 가보시죠.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차 간담회 이후 6개월 만에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 가능의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발표하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1년의 즈음에서 각계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억제한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 양쪽의 비판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립하기 어려운 양쪽의 비판이 공정한다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동일시하면서 사전규제 위주의 경직적 수단으로 그것도 골든타임식의 시한을 정해놓고 재벌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급함이 재벌개혁을 실패로 이끈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하면서 기업의 길을 살려주어야 하고 그래서 재벌 대기업의 투자가 성장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거 낙수효과식의 주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과거 회귀 움직임 역시 재벌 개혁을 실패로 이끈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 양극단의 실패 위험 속에서 우왕좌왕하였고 그래서 재벌 개혁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비판은 경청하겠고 조언은 숙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의 성급함과 다른 한편의 과거 회귀 위험을 모두 경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3년, 5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길이며 개혁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위는 재벌개혁 및 가불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규제 혁신 등의 정책적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모두에서 기업 측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공정위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질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공정위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아까 김준동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에서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공정위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현행 공정거래법 3장에 있는 재벌 시책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의 경쟁법 영역, 즉 시지남용, 기업결합,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 21세기 한국 경제 현실에 맞게 이 협의의 경쟁법 영역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의 어떤 구성이나 또는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과 같이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벌 실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와 거래 반응에 직결되는 사안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이별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그간 실태 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네, 10대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 공정거래위원 김상조 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10대 그룹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최근에 현대차 그룹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그 HLB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혈액암의 그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 관해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무려 8조 원이나 돼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향후에 리보세라님의 효능을 계속 입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주가는 크게 탄력적이진 않아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표본 규모가 뭐 21명 가운데 2명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뭐 10%대의 완치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이제 사실 의구심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이제
이제 발전이 될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시장 규모가 8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HLB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지금 HLB의 주가를 보면 그동안의 제약주 가운데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미 많이 올랐다. 네, 이미 많이 만 원대였어요, 올랐죠. 주가가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아마 반영이 미리 좀 그 선반영이 굉장히 네.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주가의 하락폭은 있었지만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 근데 다른 사실은 거에 비해. 그렇죠. 그리고 근데 HLB를 제가 2016년부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최근에 2월 달부터 매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네. 그동안의 HLB의 주인격인 주체격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해서 HLB의 주가가 크게 뭐 일단 반등을 주거나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하락폭도 단기간에 조금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호재로 HLB를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우리 매수 주체의 흐름은 조금 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예, 예, 편이 예. 낫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반동이 이미 됐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빠질 때 좀 덜 빠졌다.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었는데 좀 더 살펴보시고요. 실적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NC소프트가 매출이 37만? 네, 영업이익 569% 이 급증이 나타났고요. 매출은 98%. 올 1분기에 모바일 게임 리니지 국내외 성과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고요. NC소프트 이런 반면에 오늘 인터파크는 반대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또 4% 하락, 이렇게 실적이 엇갈립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실적의 기인에서 주가의 반등폭은 좋은데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랠리가 이제 꺾이면서 사실은 이 주가가 과도한 매도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실적 부분을 더 호재성으로 작용해서 오늘 8%대 이상 반등을 줬는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컴투스의 뭐 서머너즈어라든가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라든가 일단 원 게임만으로는 이 승부가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또한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폭도 컸고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든가 그동안의 리니지 2M이라든가 이런 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마 주가에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실적이라면 앞서 얘기한 이 인터파크는 영업 손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늘 6%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